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게임 산업을 이끄는 언리얼 엔진 보유 기업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진드코 과장님께서 언리얼 엔진 디지털 트윈을 통한 공간 정보 구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언리얼 엔진이 게임이 아닌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쪽에 이제 사업 개발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서의 언리얼 엔진이 지금 채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트리플 A급 게임, 트리플 A 게임들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게임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라든가 공간 정보 또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퍼실리티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언리얼 엔진이 지금 사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공간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는 언리얼 엔진을 직접 개발하는 부분도 하지만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낸 기능을 가지고 실제 POC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도 하고 이 엔진을 어떤 POC 프로젝트를 일으켜서 실제 저희가 써보면서 그런 이제 개발 피처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애니웨어 그리고 프로젝트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POC가 있었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프로젝트 애니웨어는 저희가 2020년도에 엔비디아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세슘과 함께 이 그 세슘 3D 타일스를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좌표계 변환들을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POC를 프로젝트 애니웨어 POC를 진행을 하면서 언리얼 엔진에서 WGS GIS 쪽에서 주로 사용하던 WGS 좌표계라던가 혹은 구형의 구형의 레벨과 월드들을 엔진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검증을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애니웨어를 하고 나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GIS 데이터들을 엔진에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항공기 시뮬레이터들을 위한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이 지도들 전부 다 공간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앙투아네트였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마 이거 소리가 좀 높을 텐데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CAE라고 하는 항공기 시뮬레이션 업계에서 정말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CAE는 원래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3D 엔진이 있었었는데 이 엔진을 언리얼 엔진으로 교체를 해서 다음 세대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제품을 이렇게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국방성으로부터 레벨 D 인증,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벨 D 인증이란 무엇이냐면 이 CAE의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조정 훈련을 받은 훈련사분들이 어느 정도의 80% 정도의 실제 항공기를 운전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인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레벨 D 인증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리얼 엔진의 디지털 트윈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도 공간 정보들을 지금 언리얼 엔진의 통합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KF-21 그리고 FA50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군에서 사용하는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여서 언리얼 엔진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고정익기와 회전익기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들을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 이 시뮬레이터를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엔진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쪽에서는 힐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 힐사이드 프로젝트는
실제 준공되어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서 얻는 자료들을 레이저로 이렇게 디지털 아카이빙 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이 원형의 그대로로 이렇게 복원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앞단에 소개드리고 있는 이제 에픽이 직접 작업했던 POC 결과들,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모두가 이제 무료로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들을 이제 열어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 없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요. 언리얼 엔진 5를 공개할 당시에 했었던 이 뉴욕을 모티브로 한 가상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이 도시는 이제 실제 이제 뉴욕에 이제 해당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타일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낸 그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능이라든가 실제 보시는 이 정도의 넓은 규모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엔진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60프레임 이상의 이제 높은 FPS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그 보통 디지털 트윈 쪽에서의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한다. 그러면 에픽이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열어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참고하여서 개발에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정보 쪽에서 언리얼 엔진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저희 엔진의 소스 코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깃허브에 가서 저희 엔진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예를 들어서 에픽으로 직접 이제 이 소스 코드를 고쳐주세요. 여기 기능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하시면 저희는 그 표준 개발 마일스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로 오픈해둔 소스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오너십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언리얼 엔진이 디지털 트윈 개발에서 많이 채택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이제 그러면 공공에서 채택을 할 때 많은 문의를 받아요. 이 엔진의 어떤 이제 트래킹 요소라든가 DRM 요소라든가 추적 요소들이 없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언리얼 엔진 5에서는 이미 미국 방송으로부터 그 어떤 엔진 내에 포함된 DRM이라든가 추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검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술 혁신상들을 받고 있고요.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 부분이 꽤나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윈 하려면 BIM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GIS 데이터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컨벤셔널 3D 데이터들도 가져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3D 데이터를 호환할 때마다 확장자들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굉장히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FBX 썼다가 IFC 썼다가 네, 굉장히 이게 실제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일 텐데 저희는 엔진뿐만 아니라 그 중간 호환을 할 때 사용하는 중간 확장자 데이터 스미스라는 확장자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이라든가 혹은 고객들이 어떤 이제 확장자들의 이제 어떤 호환이 지원되지 않는 이슈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이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들을 많이 줄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공간정보 쪽에 이제 엔진 기능들을 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오픈 지오스피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 표준화 활동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에픽 게임즈가 스폰서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시뮬레이션 GIS 부분의 담당자들이 이곳에 이제 정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언리얼 엔진이 이 지오 레퍼런싱이라든가 혹은 GIS 부분에서 표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세슘이라든가 S3 그리고 구글 이런 이제 지도 서비스와 이제 공간 정보 서비스들이 완벽하게 언리얼 엔진의 데이터 통합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큰 도시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이제 하나의 타일별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는 월드 파티션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월드 파티션 시스템은 게임 쪽에서는 오픈 월드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 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리얼에서 한다. 그러면 월드 파티션 시스템을 구성하여서 드로우 콜 실제 이제 그래픽 카드 메모리에 걸리는 이제 드로우 콜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타일 맵들을 필요한 만큼만 로드하는 거예요. 모듈별로. 또 한 가지 언리얼 엔진이 가지는 이제 성능적 큰 장점은 바로 이제 나나이트라고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 나나이트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원색들은요 하나의 폴리곤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페이스도 아니고요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색깔 클러스터 하나에 굉장히 고밀한 페이스와 폴리곤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왜 클러스터로 처리를 하느냐, 나나이트 클러스터로 왜 처리를 하느냐,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제 객체가 겹쳤을 때 카메라 앞에서 객체가 겹쳤을 때 기존의 이제 3D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메모리에 일단 얹어야 돼요. 하지만 언리얼 엔진은 카메라에 노출되는 클러스터들만 메모리에 얹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한에 가까운 그런 이제 폴리곤들을 정말 높은 성능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자동화라든가 군중들이라든가 이런 처리들이 필요한데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기능인 비헤이비어 트리를 저희 엔진에서 직접 포함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른 좀 다른 엔진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외부 플러그인에 의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직접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많이 나오죠. 네, 시뮬레이션 부분에서는 저희는 네,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 종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컬리전 충돌 시뮬레이션들 그리고 폭파라든가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지컬 시뮬레이션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엔진 내의 기능으로서 자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할 때 언리얼 엔진을 쓰는 이유들 그런 이제 도움을 받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프로젝트 애니어를 진행을 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공간 정보들을 언리얼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제 이제 지구 구형 지오스피셜 자체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고도라든가 중고도에 있는 이런 이제 위성들을 관제하는 이런 디지털 트윈 형태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문화재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에 대한 수요들이 공공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실제 이제 스캔을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하고 포토그래메트리를 처리하는 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얼리티 스캔과 리얼리티 캡처에서 얻는 포토그래메트리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와서 렌더링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나갔던 프로젝트이고 이 세운상가가 건축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한 어떤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트렌드했었던 그런 주상복합이었었어요.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운상가를 새로이 재개발을 하기 이전에 디지털 보존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이 과제를 발주를 하고 세운상가가 디지털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언리얼 엔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제 그 포트 부분이에요. 항만. 네.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도 곧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이제 스마트 항구로서 기획되고 조성되었던 곳이에요. 네, 여기 컨테이너가 놓이는 야드들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이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서 정보들을 언리얼 엔진에 통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야드의 상황들을 언리얼 엔진에서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컨테이너가 위치해야 되는 곳에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번호의 컨테이너가 야드에 놓여져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실시간으로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 개발은 통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 통신 프로젝트다. 개발을 할 때 3D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통신 개발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높은 퀄리티 그리고 고성능을 처리하는 그래픽 성능으로 인해서 렌더링 퀄리티는 높은 수준의 렌더링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디지털 트윈을 할 때는 높은 렌더링 퀄리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력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실제 그 시설물에 있는 IoT 센서들, 이 센서들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는 통신을 뚫어주고 이런 그 프로토콜들을 통합하는 이런 이제 설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산항만의 경우에는 이제 2.5단계 디지털 트윈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의 디지털 트윈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선박들의 입항하는 순서들이 달라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하여서 예측 항만 운영의 인사이트를 얻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사실 자료 제공 동의를 제가 받지 못해서 국내에도 언리얼 엔진으로 스마트 시티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여서 좀 해외 사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텐센트는 언리얼 엔진을 채택을 해서 그 상하이의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들을 통합을 할 때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공공 인프라들의 어떤 이제 교통 정보라든가 혹은 대중교통 정보라든가 혹은 이제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제 보내오는 정보들을 통합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의 이제 챌린지들은 이들 센서들이나 CCTV라든가 여튼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각각의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는 카프카라든가 MQTT를 통한 이제 IoT 프로토콜의 통합 노력들이 표준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쓰고 있었던 그런 레거시 장비들은 역시나 이 프로토콜들을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이런 이제 설계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네, 이런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운영 중인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 제안 과정에서 있었던 스마트 퍼실리티의 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의 시설물이라든가 혹은 이제 제조 시설, 공장과 같은 제조 시설들,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리얼 엔진은 세슘이라든가 S3 그리고 ESRI 그리고 이제 구글 등의 이제 지도들을 이미 다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여서 주변에 이 시설물들 주변에 있는 이런 주변에 있는 공간 정보들을 구현하는 부분들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V월드에 있는 그 공간 정보 데이터들도 언리얼 엔진으로 스트리밍을 시켜서 언리얼 엔진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V월드 자체가 세슘 타일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언리얼 엔진과 V월드를 호환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에서 많이 집중하고 많이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군중들에 대한 이제 예측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 밀집도를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에서의 많은 집중들을 하고 있고요. 비단 우리나라 공공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다른 이제 여러 이제 해외 국가들이 이 군중 밀집도에 대해서는 정말 첨예하게 관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있는 이제 그 지하철역을 디지털 트윈하고 그 동안에 쌓여 있었던 누적 정보들, 이 누적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 도면들이죠. 이런 이제 도면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BIM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툴들이 기존에 존재했죠. 나비스웍스라든가 이런 툴들이 도서들을 통합을 하고 빔 모델들을 통합하고 이런 이제 그 유니파이드 플랫폼 역할을 했는데, 나비스웍스 같은 툴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툴들은 이제 완성된 제품이잖아요. 완성된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 회사가, 우리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특정 기능을 그 고객만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요. 반면 코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를 위한 전용 뷰어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이 뷰어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포토메트리 데이터들, 스캔드 데이터들 전부 다 통합하고, 그리고 BIM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2D 도서들, 그리고 PNID까지, 플랜트에서 중요한 PNID 흐름도까지도 통합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사를 위한 나빅스웍스 같은 이제 자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인하우스로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 저는 이제 국내 제조 대기업들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놀라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제조 기업들이 이 자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에 언리얼 엔진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원래는 이런 회사들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조에 관련된 회사들이 기존에는 지멘스라던가 혹은 이제 다소에서 나오던 이제 그런 이제 공장 시뮬레이션 툴들을 써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레거시 툴들이 이제 우리 회사만을 위한 기능을,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어서 제공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언리얼 엔진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를 위한 새로운 이제 공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사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BMW의 이제 그 선전시에 있는 그 아이팩토리 혁신 공장입니다. 네, 요건 이제 BMW에서 이미 이제 이 사례를 공개를 한 것이고요. BMW에서는 이 혁신 공장에 관련돼 있는 이제 이 공장 하나를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인프라들이 같이 수반되어 와야 돼요. 수출 항만, 그리고 이제 물류 운송을 위한 철도, 고속도로,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들도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치가 중요했었던 대형 이제 혁신 공장 프로젝트였었고, 앞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에서부터 공장에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유니파이드한 완벽한 디지털 트윈의 형태를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용 중에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만의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려주는 부분들, 야드에 놓여 있는 이제 어떤 컨테이너들, 수입되어 오는 이제 자재들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그리고 이제 공장 쪽으로 가면 이제 로봇 팔들에 대한 이제 1대1 관제, 그리고 실시간 추적,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부만을 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차량의 이제 생산 단계와 그리고 생산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인도를 위한 수출 단계로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장 라인에까지 이 완벽한 거대한 디지털 트윈 덩어리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언리얼 엔진의 디지털 트윈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딥러닝이라든가 강화 학습에 있어서 언리얼 엔진의 가상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 세슘이라든가 이제 뭐 혹은 V월드의 데이터가 온다면 공간 정보가 되는 것일 거고요. 만약에 이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학습 환경들을 인위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조성해 주어서 어려운 학습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이 학습하는 차량들을 이제 위험하게 도로에 풀어둘 필요도 없이 이 언리얼 엔진 내에 있는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 학습 속도들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변인 요소들도 강하게 쉽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네, 요 사례는 그 수중 작업을 하는 드론입니다. 심해의 굉장히 깊은 심해 시추 현장, 석유 시추 현장에 투입되는 드론입니다. 굉장히 깊은 수심을 잠수합니다. 몇백 미터에서 1000미터가 넘는 수심까지도 잠수를 해야 되는 드론인데 이 수중 작업의 특성은요, 시야가 안 나옵니다. 일단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수 로봇에 있는 이 조명 그 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수중에는 부유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야 확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조석 그 조류라는 것도 존재하죠. 네, 밀물과 썰물 그리고 이런 이제 강한 조류들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심해 플랜트 작업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만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한된 시간을 사이트를 찾는 과정, 작업해야 될 곳을 찾는 데서 많이 허비를 해버리면은 네, 공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겠죠. 바로 이 단계에서 이 어비설이라는 기업은 이 플랜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3D 설계되었던 BIM 데이터라든가 혹은 이제 그 3D 설계 데이터들을 CAD 데이터들을 언리얼 엔진에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이제 잠수정 드론 파일럿한테 언리얼 엔진으로 오버레이를 해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쉽고 빠르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해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한된 시간을 작업하면서 그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나 이제 어둡고 어려운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해야 되는 역할이 디지털 트윈이 어떤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실제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제 고객으로부터. 왜냐하면 이런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 없이도 원래도 생산력이 굉장히 높았던 공장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피션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챌린지가 디지털 트윈의 이제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 트윈이 실제 어떤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들을 크게 개선해내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DT 없이도 잘 돌아갔던 시설물이라든가 도시를 디지털 트위닝하면서 필요 없는 정보들 좀 그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실제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을 인테그레이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개방되어 있는 이제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KPI 설정들,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효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KPI들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픽게임즈의 이제 저희가 에픽이 직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언리얼 엔진과 트윈모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G 아키텍트의 이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연말에 했던 설문 결과인데요. 지금 뭐 하단에 보이는 이제 컨벤셔널 과거에 이제 사용하던 오프라인 렌더링 방식들은 이제는 정말 많이 밀려나고 있고 언리얼 엔진 또는 저희 회사의 이제 트윈모션으로 이런 이제 렌더링의 흐름들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리얼 엔진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사례들을 소개해드린 에픽게임즈의 진드코였고요. 그 저희 엔진을 사용한 디지털 트윈 더 많은 사례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유튜브에서 언리얼 엔진 디지털 트윈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혹시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제 좋은 강연 준비해 주신 연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연사분들께서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은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